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이 비디오를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제 청심선언 선언장 청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언은 이제 제가 3개가 있어요. 강남에 하나 있고 종로 5가에 있고 아까 보셨던 그 아일랜드에도 선언이 하나 있고요. 그 아일랜드에는 선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방병원, 그 다음에 대체의학 대학도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제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이제 침도 가르치고 골든테라피, 기공, 아까 보셨던 EPH 이런 것들 학과 과정으로 정규 학과 과정으로 가르쳐서 디플로마 발행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더블린 칼리지 오브 에너지 메디슨 이렇게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실 거예요. 아일랜드 홈페이지. 거기에서 이제 교육원장님이 침하고 기분 눈갑을 강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일랜드 더블린 에너지 의학대학 교수님이시고 저는 이제 제가 설립했으니까 제가 총장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처럼 이렇게 큰 대학 규모는 아니고 외국은 아시겠지만 뭐 조그맣게 건물이 하나 있어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큰 센터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자들이 저는 기공이나 이런 EPH 이런 걸 배우면 제가 이렇게 취업을 시켰어요. 그래서 취업을 시켜서 한의원으로도 보내고 뭐 양방병원으로도 보내고 그동안 이제 그랬었는데 좀 이렇게 제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연습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항우몽이라고 피부 마사지 샵을 2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동에 사보이 호텔 안에 하나 있고 제주도에 신제주시 있는 데도 하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이제 한 5년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제가 한의원도 하고 뭐 센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5년 전에 우리 원장님을 만나가지고 한 4년 전부터 같이 이렇게 선언을 운영을 하고 교육을 같이 해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딱 4년 만에 종로, 강남, 아일랜드,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부속한방병원, 그 다음에 마사지샵 2개, 이렇게 지금 7개를 만들었어요. 4년 만에. 그런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결정 상황이 있을 때 항상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원장님이 기문눈갑을 뽑으시고, 명동에서 선언 자리 잡을 때도 그랬고 강남 자리 잡을 때도 그랬고, 중요한 결정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기문눈갑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또 적극 활용을 했어요. 아마 또 이렇게 잘 되어 나가는 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명리 공부를 예전에 뭐 조금 했었는데, 기문눈갑은 좀 굉장히 좀 특이한 학문이에요. 명리는 좀 전체 숲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기문눈갑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게 기문눈갑이에요. 그래서 원장님은 이제 뭐 기문치법 때문에 이제 기문눈갑 공부를 하셨는데, 뭐든지 이렇게 딱 물어볼 때, 갑자기 저 사람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 직업이 궁금해. 그러면 저 사람이 직업이 뭘까 하고 그 시간에서 질문에 대한 사주를 뽑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해요. 이 단시가. 저 단시라 그래. 단시가 이 기문눈갑이 꼭이에요. 그래서 기문눈갑을 판단하고 나면 궁금한 게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굉장한 학문이고, 또 뭐 자세한 설명 우리 원장님 하시겠지만, 여기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활용할 때, 선언 일을 활용할 때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보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문을 이렇게 푸는 거를 본다거나 또 지금 지나간 걸 쭉 살펴보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좀 일반 명리보다 이렇게 명리가 조금 두리뭉실한 거에 비해 가지고 기문눈갑은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아주 딱딱 맞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문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서 기를 활용해서 그래서 오늘은 우도방 강좌가 되는 거예요. 우도방 강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좀 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거고, 또 뭐 허리가 이렇게 틀어졌다거나 몸에 이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기를 넣어서 이제 그런 거 기만 가지고 교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오늘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잘 오셨고, 동양의학은 어찌됐건 뭘 하든지 간에 결국은 기로 다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풍수 공부를 10년을 해서 뭐 4,500호 어쩌고 해서 몇 자리를 찾았어요. 혈자리를.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몸이 열려가지고 기를 감지를 하면 어때요? 이론은 하나도 몰라도 그 자리에 가서 손을 딱 대보면 기운이 좋네? 나쁘네? 바로 알 수 있는 게.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 수련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하는 게 우도방, 공부를 통해서 하는 게 자도방. 근데 우리 또 이제 김영구 원장님 같은 신분은 기본적으로 자도를 쭉 해오셨고 또 저를 만나면서 우도 공부를 또 같이 하셨기 때문에 좌우도방이 다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또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미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맞추면 뭐해? 안 좋으면 못 피해가면 알면 뭐해? 괴롭기만 하지, 그죠? 그럼 그걸 도대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그래야 이 강의 하시는 분들이 신이 나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하나 어디 보자 하고 째려본다든가 어디 한번 해보라든가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진다. 그럼 우리 굉장히 까칠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접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내서 어렵게 토요일날 이렇게 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제가 끝부분에 어떻게 운명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 정도 기공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제가 시범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에너지도 느끼게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뭐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럼 제가 안 나타날 거고 분위기가 좋다 하면 나타날 거고, 그리고 이제 약속 드린 대로 오늘 이제 추첨 아까 번호 다 받으셨죠? 그 추첨을 통해서 한 10분 정도는 따로 선언을 방문하시면 그냥 무료로 원장님이 신년 운수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올해 그것 때문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제일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딱 그거네요. 그것도 있을 거고, 또 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또 잠깐 이렇게 봐준다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하시고, 우리 교육원장님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시면 설명드리면 한 3, 4대째 원래 침을 이렇게 쭉 해오셨던 가업이죠. 아버님도 이렇게 침을 굉장히 잘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좋은 사부님이라고 스페인의 전설이세요. 단신으로 침 하나 들고 스페인을 딱 들어가서 스페인 전체를 이렇게 완전히 평정을 하신 분이 계세요. 거의 뭐 이렇게 돌팔이 어깨에 전설이신데, 그렇죠. 한 20년 만에 한 200억 침 하나 가지고 뭐 요트 타고 다니고 그러세요. 또 거기서는 의사들만 가르쳐요. 그래서 또 대학도 설립이 돼 있어요. 스페인의 친구대학이. 그런데 거기 친구대학 졸업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동의학회가 제일 유명해요. 동의학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웬만한 분들, 웬만한 단체 분들은 다 동의학회 출신이에요. 네? 그 동의학회 4대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이 청심선언에서는 청심선언에서 교육 파트를 담당하고 계신 교육원장님이시고, 아일랜드 가면 아일랜드 에너지의학, 더블린 에너지의학 대학 교수님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굉장히 재밌게 아주 잘 하실 거예요. 강의가 재미없다. 우리 탓이 아니고 여러분들 탓이에요. 다 째려봤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렇게 탁 여시고, 박수도 크게 치시고, 뭐 물어보면 손도 막 번쩍번쩍 드시고 그러셔야지. 아시겠죠? 네. 목소리가 작아. 이러면 접는다니까? 듣기 싫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리 교육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간만에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보니까 한 4도까지 계속 추웠다 그랬는데 오늘 아주 좋은 날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간만에 김운동과 강연회를 하는데 하기 전에 이쪽 뭐 이렇게 신문에서 보고 오신 분들 신문에는 뭐 김운갑인데 이쪽에 저 뭐 술서학절기죠 명리나 뭐 들어가기 전에 사주나 뭐 이런 거 공부하시면 추명학 자평명리 뭐 이런
그리고 공부하신 분. 제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풍수나 관상 뭐 이런 거 책을 좀 보신 분, 뭐 아무거라도. 그러면은 10년 후로 오셨구나 진짜. 아니, 뭐가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예요? 도대체 둔갑하는 건 없습니다. 둔갑하는 거 보시려면 마술하는 데 가셔야 돼. 좋습니다. 김운둔갑이 어떤 학문이고 또 소개를 너무 장황하고 조금 좋게 해주셨는데 좀 가볍게 신년 후도 한번 견본으로 한번 보고 또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우도방, 좌도방 그러는데 김운둔갑에서는 좌도방을 학술을 말하고 우도방은 조금 수변하는 그런 쪽인데 이쪽 학문이 종류가 좀 많은데 제가 한번 가볍게 김운둔갑이 이쪽 술수학 쪽에 어느 부위에 파트에 있는지 한번 봐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많이 길에서 우리 종로 보는 옆에 제1은혜 앞에 하얀 할머니가 늘 흰 한복을 입고 앉아서 이렇게 분홍공치 보내놓으신 분들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보셨구나. 저도 가도 보고 싶더라고요. 3,000원, 3,000원. 어이. 네, 그게 보통 당수하면 그러나요? 네? 그림 놓고 하는. 제가 골동품 좋아해서 김운둔갑하고 침 좋아해서 골동품 사러지가 많이 다녔습니다. 인사동, 장안동. 지금 장안동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네? 거긴 다 이제 청계천에서 철물상들이 다 장안동으로 넘어오면서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집이 그 답실리 쪽에 살았기 때문에 늘 장안동을 진짜 많이 갔습니다. 골동품 좋아해서. 그런 거 사러 가보면 이 당수아족, 이 그림 나와 있죠? 연원일시로 간단하게 해서 보는 그걸 당체로 그린 게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비쌉니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이거 뭐 당수아족 우습게 하는데 그 박물관에서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가보면 뭐 다 중국 제품들 들어있는데 여기 제일 기본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하죠. 네, 당수아족. 그 다음에 토종비결 조금 더 급수가 근데 토종비결이 토종 이지암 선생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시가 없죠. 시 없이 연월 일만 해서 하는데 토종비결이 김운둔갑으로 만들어졌죠. 김운둔갑의 대가지 않습니까? 토종 선생이 화담 서경덕 선생하고 해서 실전으로는 이지암 선생을 더 치고 학술적으로는 조금 굳이 말하자면 화담 선생이 이제 학술적으로 조금 더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명리 여기 육효 이쪽 타로도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가 김운둔갑을 치죠. 김운둔갑 여기 주역 이렇게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 6일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네? 제일 위에 태을소 태을소 그 다음 철판신수 철판신수 이거 어디서 강의하는 데도 있던데요. 이거 황극경세서 황극경세서를 한 7년 공부하신 분을 만나봤었어요. 이거 요즘 강의하시는 분은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공부하신 분은 이거 공부했는데 자기 사부님이 이번에 대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그 대선이 아니고 선거하는 날은 한 5,000명은 와야 되는데 실제는 5,000명 와야 되는데 실제는 한 3,000명 올 것이다. 이 숫자까지 다 뽑아냈는데 자기가 실제 사부님이
그리고 저 소나무가 이파리가 몇 개냐? 황극경세에서 이걸로 된대요. 7년 공부하셨는데, 근데 한 70대 중절모습 아주 멋있는 양반이 이 건물도 갖고 계신데, 옛날에 한의원 하면서 배웠대요. 한의원 사장님 했었는데, 원장님은 따로 계시고,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조금 책 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내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황제내경을 공부를 하려면 사기를 공부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2000년대 그 당시에 어떤 문장이나 내용들을 알아야 황제내경이 이해가 더 쉽대요. 그러려면 사기를 많이 봐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이 철판신수. 그 다음에 태열수. 그래서 태열수도 제가 배워봤는데, 제가 요거는 배워봤어요. 숫자가 너무 많아서 공학용 전자계산기로 이거 계산해요. 이거는 우주학입니다. 우주학. 옛날에는 그걸 암산으로도 한 거예요. 16궁으로 하는데 우리 김은동갑은 9궁으로 하죠. 이 9궁. 근데 타일수는 16궁으로 합니다. 이 칸이 16개죠. 태을수는 조금 우주론적이고, 김운둔갑은 우주론적인 것보다는 이제 세계, 또 국가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명법에, 태을수에도 명법에 다 나옵니다. 인사도 다 나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또, 김운둔갑의 기, 유김의 임, 기을임을 이쪽 계통에서는 3대 절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한 것은 이 중에서도 이 김운둔갑은 다른데 어떤 거에도 없는 우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학술을 논하고 기륭을 판단하고 미래의 어떤 큰 국가적인 세계적인 정세, 이것도 김운둔갑도 세계적인 정세 다 알 수 있죠. 이게 일본의 현재 상황, 한국의 현재 상황, 유럽의 현재 상황,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에는 없는 우도방이라는, 그래서 이쪽 수련을 하고 주문을 하고 부적을 쓰고, 어떤 분들은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가에서 국가인 무궁화를 세우는 것은 우아하고 멋있고, 개인이 좋아하는 어떤 그림이나 부적을 놓는 것은 미신인가요? 회사에서 사원을 놓고 성실 근면 이런 거는 멋있고, 어느 한 개인의 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상을 놓고, 혹은 글자를 걸어놓고 하는 것은 미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형식만 좀 다른 거지. 근데 이 김운둔갑은 특이하게 그렇게 다른 데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게 좀 독특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김운둔갑을 공부하게 된 것은, 지금은 그 종로 5가에서 한림사라고 하는 그 원장님이 처음에 김운둔갑 신법을 소개해 준 그때부터 공부하게 됐는데, 그 뒤에 그때는 고소 원문을 줘서 봤는데 글이 짧아서 잘 몰랐었고, 또 이게 김운둔갑은 조금 술법이 조금 있어서 그냥 대충 혼자 책을 봐갖고는 조금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부님은 꼭 계셔야 조금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물론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조금 좀 난해하죠. 왜냐면 손가락에 술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이제 그 자료를 받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우도방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좌도방 이기목 동기정에 이기목 선생님이 우도방 책을 이렇게 옥추보경으로 지명을 하셨죠. 그런데 그 좌도방 방장이라고 하는 30살의 이기목 선생님을 만났던 어떤 한 사람이 우도방 방장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허풍을 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락동에서 그 만나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제 우도방도 원래는 그분이 그러면서 좌도 우도가 원래는 하나였다 이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다 했었는데 중간에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사람이 실제 지금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는 안 갖고 있는데 이기목 우도방 좌도방장이신 이기목 선생님이 소천하셨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느 방향인지 하면서 땅바닥에 묻고 절하시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다고 하면서 우도방장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방문했는데 방 안에 이렇게 영화처럼 그림도 그려 있고 쓸 것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를 못 찾고 결국 혼자 돌아가셨다고.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우도방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책도 보고 그랬는데 조금 허무맹랑한 게 많죠. 우도방 책 보신 분들 김은둔갑은 아는데 좌도 우도는 모르셨구나. 네? 그래도 대충 인터넷 치면 요즘은 다 나오지 않나요? 네? 빨리 가는 방법,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방법,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버드나무를 어떻게 잘라서 두꺼비를 만들어서 앞놈, 순놈은 좀 크게 만들고 앞놈은 작게 만들어서 어느 방향에다 딱 집에 넣으면 돈이 막 쏟아져서 현재 기업가 중에 그렇게 술법을 써서 금을 대신 좀 두껍게 입혀야 돼요. 네. 금 살 돈이에요. 그렇게 해서 현재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게 있고 빨리 가는 방법, 몸을 변신하는 방법. 전우치 영화 있죠, 전우치. 실제 김은둔갑 했던 사람이죠.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실제 존재했던 그거 또 오사 박문수가 서프라이즈에도 나왔었죠. 네? 네, 그런 기문에. 근데 중국 기문은 연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기문은 홍기라고 하죠. 기문은 이제 중국 기문. 네? 이건 동기라고 그럽니다. 기문은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눠지는데 원래 기문은 중국에서 이런 역사적인 장자방, 제갈공명 누구 쭉 해서 더 많이 했는데 자부선임 우리나라 또 이러면 또 중국에서 뭐라고 그러죠? 다 한국 거래. 주역도 한국 거, 바둑도 한국 거, 침도 한국 거, 하여튼 다 한국 거라서 세계 역사에 자부선인한테 배워서 근데 그 증거로서는 연기가 있고 동기가 있는데 중국 기문은 홍국수, 수가 없습니다. 홍국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홍기라고도 합니다. 홍기. 여기는 이제 연기라고 하죠. 그 불자가 들어가죠. 응? 여기는 화고, 여기는 물수가 들어가잖아요. 응. 중국 기문에는 없는 오늘 이 구궁의 수리도 조금 해볼 건데 또 수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한국의 기문이 정확하고 명법, 인사론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국 기문과 한국 기문. 그래서 김은둔갑을 원래 백두산 쪽에서 이렇게 쭉 해서 시우천왕하고 싸울 때 안 되니까 등단치제 근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선이 내려와서 이제 이 무도를 하고 수련을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기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따가 한번 이렇게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이렇게 하면은 실제 이렇게 수련하다 보면 이렇게 책도 받게 되고 명상이나 이렇게 하는 와중에 또 사인거 재작년이었나요? 경인년 인이 4개 들어간 시간에 수련할 때 이렇게 검을 만들면 검도 만들어지고 그럽니다. 저도 그때 이렇게 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죠. 그렇게 그런 기운을 느껴서 에너지가 강해지면 어떤 이렇게 부작이나
혹은 주문에 기운을 실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고, 기문은 이렇게 중국 기문, 그 다음에 동기, 그리고 기문 둔갑은 이렇게 보통 이쪽 학술에서 이렇게 할 때 위치가 여기인데 제왕학이라고 하죠. 제왕학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를,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렇게 왕 곁에서 장자방들이 이렇게 국가를 논할 때 꼭 이렇게 옆에 장자방이 모든 시간이나 중요한 사건을,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도방, 그래서 보통은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사주, 명리, 관상, 뭐 기문둔갑도 요즘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세미나도 하고 이러는데 우도방 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번에 튀어봤습니다. 근데 뭐 너무 많은 기대하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둔갑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둔갑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힌트를 한번,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다른 분이 하셨으면 제가 갔어요. 다른 분이 안 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시초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제가 또 실제 좌도방장, 우도방장님을 다 만났던 분을 내가 만나봤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제가 책도 좀 봐보고 또 이렇게 수련도 해보고, 이게 아주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먼저 기문둔갑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글자도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신수도 한번 봐보고, 간절한 어떤 현재 닥친 뭐 1년은 너무 멀고 지금 당장 내가 죽겠다, 이 순간 내일 당장, 그러한 궁금증이 있으면 한번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리고 뭐 이러이러한 것을 조금 궁금한 것이 있다, 뭐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뭐 그런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돼요? 예. 기문으로 그 운세 볼 때 그 주변 상황도 이렇게 다 나타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변 상황이라면 일가 친척, 부모, 형제, 뭐. 그러니까 자기 이제 현재 그러니까 연운이나 연국이나 월국에서 이제 그 이렇게 볼 때 주변에, 그러니까 자기 현재 주위에 대한 그 상대방에 대한 그것도 볼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따로 다시 그거 이제 구궁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 새가 여기라면, 예를 들어서 뭐 애인이 여기 있다. 그러면 지금 애인은 좀 그렇고 결혼 안 하셨죠? 애인의 상황이 어떤가, 이걸 다시 알려면 이것을 다시 중궁에 넣어서 다시 포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이 자리만 보고도 알 수 있고, 그렇게 자세히 또 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명리도 훌륭한데, 우리 사부님은 여기 대학로 쪽에 동성로쪽 그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뭐 한 책을 한 40-50권 쓰셨나? 엄태문 역학도서관장님. 뭐 명리도 자신이 있으니까 한 번 볼 때 50만 원 받고 그러시는데, 상당한. 근데 기문은 조금 더 세밀하다고 그러죠. 조금 현미경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계속해서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실력 여하에 따라 그렇게 되겠죠. 또 다른 질문. 조금. 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예.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가 좀 써보고 있거든요. 예. 그거와 그 사람이 직접 할 때 그 차이점이 어떤 게 네, 컴퓨터 아주 훌륭하시더라고요. 아, 훌륭한 세상에 닥치면 나와. 제가 한번 전라도 쪽에 기문에 고수가 있으시다 해서 한번 찾아뵀습니다. 찾아뵈서 기문 뭐 어르신들은 그래, 뭐 기문 좀 쳐본다고 이렇게 친다고 그러시죠. 근데 뭐 저거 좀 한번 이렇게 실례되는데
3일 뒤에 오게. 이러시더라고. 3일 동안 뽑으시는 거야, 이거를. 저도 처음 해볼 때는 한 서너 시간 걸렸다가, 열심히 하면 1시간 걸리다가, 이제 한 5분 만에 이걸 포국을 한다고 그래. 그때 3박 4일 뒤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포국 한번 하는데. 요즘은 컴퓨터 탁 내니까 탁 나오는데, 보국절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문등갑은, 명리학은 절기로 나누죠, 대운을. 절기로 해서, 짧게는 15일, 30일씩 이렇게 나누는데, 김문등갑은 날짜를 5일씩 자른단 말이에요. 다시 그 다음에 윤국이 있어서 약 10일이 되면 윤국을 두는데,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날짜 만세력에서 윤국을 두는데, 그 날짜 때문에 한 15% 내지 20%가 좀 불안해. 그래서 저도 컴퓨터를 안 씁니다. 10명 맞추고 한 명이 틀리면 이게 신뢰가 깨지니까. 그래서 컴퓨터 저도 프로그램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급할 때는 단시 같은 거에 잠깐 쓸 수도 있는데, 그 차이점, 한 15% 내지 20%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쓰시되, 다시 만세력을 정확히 윤국 두는 데서만 확인하면 괜찮습니다. 윤국이 아닌 데는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머리들이 엄청나요. 그런 걸 어떻게 명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기문을 이렇게 옛날에 제가 서점할 때 그때 고려기문학회인가 어디서 그때 25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컴퓨터 뒤에 그 화면 뒤쪽에 락을 끼우는. 하도 요즘은 프로그램 가짜로 다운받고 이러니까 로또는 딱 찍어서 락을 쇠를 탁 끼워야 이게 나오게끔 해놨었어요. 그때 제가 옛날에 그거 벌써 한 15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나오고 요즘은 또 아주 좋게 핸드폰에도 어플리케이션으로 잘 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탁 하니까 그냥 탁 나오대. 우리 남산도 우리 김문등갑 가르쳐준 관상사부님이 있었는데 남산도 선생님은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암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걷는 자세가 사람은 관상 볼 때 앞을 보는 것보다도 뒤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뒷모습이. 관상부대 이렇게 최상 그러잖아요. 최상부대 골상 이러는데 뒷모습이 좋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보통 이거 하시는 분들은 다 날짜를 다 알고 계시니까 암산을 이렇게 해서 탁 뭐 하는 분이다. 뭘 하겠다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담을 들려주셨던 걸 기억하는데 그 관상 박정대사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이름 몰라도 사부님 이름은 자동으로 나오네. 그 문제. 지방 쓸 때는 할아버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관상사부님의 사부님 그분은 관상을 가리킬 때 옛날 장터에 쭉 가면 이렇게 개울 걷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길 데려간대. 그러면 이렇게 다리 건너가는 뒷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선생님이다. 저 사람은 상인이다. 뒷모습만 보고 탁 가르쳐 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확인을 해보셨어요? 확인 못했죠. 확인해보셨어요? 학부적이라 역시 우리 한의학하고 하느님하고 마누라는 일단 믿고 봐라 그러시잖아. 믿어주세요. 일단 오셨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모습 자세가. 그래서 얼굴은 하늘을 상징했기 때문에 하늘은 이렇게 풍안서습조화로 구름, 태양, 그죠? 이렇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얼굴은 수시로 변하는. 오늘 아침에 화를 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얼굴이 붉을 것이고 붉은 사람은 성격이 포악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혈압이 올라서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몸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수시로 변하는데 몸은 안 변한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가 태산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선하는 자세, 수련하는 자세, 명상하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복을 불러오는 자세. 응? 박정희 대통령이 체격은 작은데 이렇게 태산과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죠. 굉장히 몸이 무겁게 움직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명상하고 스님 우리 계시는데 이게 앉아서 있는 자세가 가장 자세로서 사람의 자세로 단 앉은 자세가 서야 됩니다. 높아야 좋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앉은 자세가 높으시네. 네?
숏다리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 여자분들은 숏다리 싫어하더라고. 아, 이 남자 볼 보면 이상하잖아요. 막 뛰는 거 보면, 숏다리가 뛰는 거 보면 이상하죠. 그 축구 선수 하고 싶었는데 숏다리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 움직이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앉은 자세가 그래. 그래서 우리 수련할 때 허리를 쭉 펴고. 응? 하여튼 여기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뭐 상투를 짰나요? 딱 매다는 것처럼 몸이 자세가 반듯해야 돼. 그러면 하여튼 잘 먹고 잘 삽니다. 예. 자세가 중요해, 자세가. 이 몸이 골상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 계실 때도 이렇게 기대거나 이렇게 몸이 흐트러진 자세만 안 됩니다. 하여튼 언제나 늘 이렇게 태산과 같이 묵직하게 이게 제일 복을 불러오는 자세,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기문둔갑. 기문둔갑이 무슨 뜻인가? 둔갑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기문둔갑이? 둔갑은 많이 들어보셨고 이 갑은 대명사입니다. 사람을 존귀한 누구나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전체적인 그런 원래 십천간의 갑이죠. 십천간의 첫 번째 12지지의 첫 번째는 갑자잖아요. 자기 사지 일주가 갑자다 그러면 묻지 마라 갑자 그러죠. 고집 세고 먼저 나서고 똘똘하고 기세 좋고 자존심 강하고 하여튼 제일 먼저 앞선다 이거죠. 손가락 중에 이 손가락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손가락이 긴 분은 앞서가는 거예요. 네? 이걸 천문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강남의 천신선은 어디로 가나요? 저기로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손가락이 길면 학문이 뛰어나고 배우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먼저 앞서고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이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손가락이 길어야 이렇게 네? 딱딱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천문성입니다. 네. 강사주에서는 천문성이면 용모필매하니 얼굴이 예쁘고 그렇지 않으면 수지문골이라 책을 손에 쥔다 이렇게 되죠. 이 뱀띠들이 머리가 똘똘하고 이렇게 총명하고 그러죠. 근데 이 갑이 스물돈자입니다. 갑이 숨어 들어가는 기할 기자죠. 기한 8개의 문. 8이라는 문이 생겨야 되는 거죠. 기문둔갑은 특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만은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퇴직을 해서 퇴직금 3억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방향에 가서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또 어느 나라고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그런 갑이 어느 방향에서 안전하게 가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방향을 알아내는 기한 문을 알아내는 학문이 기문둔갑입니다. 중앙을 빼고 8방이죠. 그죠? 이게 정전 최인호의 제왕의 문인가? 상하권 2권짜리? 혹시 보셨나? 거기에서는 남북이 통일이 되면 남북에 통일됐을 때에 한 나라의 국기를 이 정자를 써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책을 쓰고 중국에 못 들어가죠. 그 최인호 씨가 배시마다 해서 만주도 우리 거였었고 이렇게 그런 거 자꾸 따지니까 배시마다 해서 너 들어오지 마 해서 못 들어가잖아요. 이 정전법이 이게 한마지기가 한마지기 땅 한마지기가 옛날에는 이게 시제 지낼 때 한마지기가 사람이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식량의 기준이 한마지기죠. 이게 갑자 아닙니까? 갑자? 그죠? 이게
이렇게 내려간 거잖아요. 이 갑자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낙서죠, 낙서. 이게 하도는 1, 2, 3, 4, 5, 6, 7, 8, 9, 10. 네? 그거는 이제 하도라고 그러죠. 하도. 도, 서, 관의 유래가 한 4,000년 된 거죠. 글과 그림을 모아놓은 것을 도서관이라고 그러죠. 하도 낙서에 줄여서 도서관이 유래된 거예요. 한 4,000년 된 거죠. 도서관의 유래가. 하도, 이 낙서인 구궁을 쓰는데, 요 분자가 어느 방향으로 가서 내가 움직여야 내가 뜻하는 말을 이룰 수가 있는지. 또 원래는 이 둔갑이 원래는 옛날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 위험한 상황도 닥치고 또 사시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병들고 태풍 치고 늘 천재 지변의 변화가 있어서 위험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늘엔 경금이라고 그랬죠. 금궁목으로 치니까 하늘에서 치니까 안전하게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똑같이 태풍 치고 혹한이 와도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재산상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것을 알아서 안전하게 숨어 들어가는 기한 문, 그걸 알아내는 학문을 그래서 전쟁에서 많이 쓰죠. 마방진을 쓰는 거죠. 이것도 마방진이죠. 작년 아일랜드 갔다가 침 세미나가 있어서 스페인 갔는데 바르셀로나 가니까 성 가족성당인가요? 한 500년 동안인가 지금도 짓고 있죠. 근데 그게 로마의 누구예요? 카톨릭 최고 교황이 와서 빨리 져라 해서 이례적으로 스페인 애들이 굉장히 느린데 후다닥 해서 조만간에 완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뒤쪽에 벽에 가니까 마방진이 있더라고요. 숫자로. 응? 여기 33, 여기 33, 여기 33, 여기 33. 이거는, 이 낙서는 상하를 다 더하면 이게 1, 2, 3, 4, 5, 6, 7, 8, 9. 이거 다 더하면 15가 나오잖아요. 15. 이거 15. 15, 15, 15, 15, 15, 15, 15. 근데 4칸짜리는 33이 나오고 이걸 5칸짜리는 65가 나오더라고요. 숫자를 집어넣으면. 요걸 써서 방향을 알아내는 이거 구궁도라고도 합니다. 구궁. 우도방에서 구천응원 내성보와 천전하는데 9천이거든요. 9천. 하늘은 9천 그럽니다. 8천하고 가운데 그래서 9수를 따르죠. 수가 9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수리학을 조금 알아야죠. 응? 수리학을. 구궁도에다가 사주를 뽑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기문능각을 하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데 그 판은 이 구궁도를 갖고 하는데 이 구궁도는 낙서다 이 말이죠. 하도 낙서, 하락이수, 구궁도 또 들어보셨나요? 음양오행 조금 더 관심 있으면 8괴 중앙을 빼고 8괴죠. 8괴를 집어넣고 요 숫자 들어간 것을 이걸 홍국수라고 합니다. 주역책에 보면 나오죠. 근데 중국 연기는 이 숫자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10천간 12지지 그리고 별들, 신장들을 붙여서 판단하는데 한국 실제 대만이나 중국 기문등과 원문을 봐도 홍국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기문에만 이거 홍국수, 이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가서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15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지, 이 15가 나오는 것은 태극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태극도. 오늘 기문둔갑의 기초만 어떻게든 기문둔갑이 만들어졌고, 뭐 깊이 들어갈 건 그렇고, 뭐 이렇게 보니까 아까 대부분이 이쪽에 공부도 하신 분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문둔갑이 어떠한 학문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가볍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까지만 한번 해보고, 무도방의 기초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같으면 거기에 좀 맞춰보겠는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이미 고수분들은 안 오십니다. 알아서. 이렇게 신문 딱 보는 순간 얘들이 지금 뭐려고 그러나 하고 단시를 다 뽑아보시고 오셨을 거예요. 보고 별거 아니구나. 둔갑하는 건 없네 하고 안 오셨을 거예요. 고수는. 좋습니다. 이 15라는 숫자가 이게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다 더하면 이렇게 전쟁에서도 이걸 쓰는 거죠. 숫자가 있는데 사방을 다 막으려면,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사방이 틀림이 없이 다 똑같은 숫자로 공평하게 다 막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마방진이죠. 그 숫자 한번 집에 가서 고민해 보시고, 제가 안 알려드려도 이거 뭐 한 칸 늘어나는 거니까 별거 아니겠죠? 아니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요? 요즘 저 지하철 타다 보니까 이런 칸 메우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던데?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숫자로 해서. 하여튼, 이걸 잘하시면 게임에도 탁월한. 이 15, 이게 먼저 숫자가 나오는데 15가 어떻게 나오고 수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조금 쉬운 걸로. 이게 태극도입니다. 태극도. 원래 이 숫자가 이렇게 배치된 이유는, 요 숫자가 15를 만들어졌는지 만들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는데 숫자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구궁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그리고 숫자도 15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요게 이 자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가는 한번 요거 먼저 한번 해보죠. 왜 이렇게 자리가 될 수밖에 없는지. 기라는 것이 기수, 양수죠, 양수. 응? 좌오묘유. 사정방 그러죠. 좌오묘유. 응? 좌오묘유. 이건 반듯한 거죠. 반듯한 거니까 양이죠, 양. 이거는 이렇게 역동적이죠. 좀 살짝 삐뚤어졌죠. 자세가 삐딱하다. 사람이 이렇게 자꾸 등에 이런 데 앉아있기만 하면 등을 기댄다. 의타심이 많은 겁니다. 삐딱한 거예요, 삐딱한 거. 이거는 음수죠, 그러면 여기는 양입니다, 양. 응? 양이면 숫자가 1, 2, 3. 그 천인지죠, 천, 인, 지, 삼제론이라고 하죠. 삼제론. 숫자는 4까지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이거 지워야 되니까 숫자를 한번 채우고 지우세요. 그냥 지우면 또 그리려면 시간 걸리니까. 가족성당 뒤쪽 문에 거기 입장하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기다리더라고요. 돈을 더 주니까 또 거기도 이렇게 쑥 빨리 들어가는 분이 있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다 돈 더 주고 거기들. 외국 사람들은 다 줄 서서 기다려. 한 30m, 50m. 우리는 터져주고 심장 터져. 빨리 돈 더 내고 싹 들어가서 벽에 이게 딱 있더라고요. 이 10, 5, 15, 2, 3, 6, 7. 아까 외워왔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써야지. 가우디가 건물 지면서 이 마방진을 벽에 동판으로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 왔어요. 이게
홀쑥한으로 가는 것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딱 알면 얼마든지 다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게 33이 맞나요? 맞아요. 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4금 금 5행으로 금 여기는 50토 그죠? 여기 토 여기 16수 네? 여기 38목 5행으로 그치 따진다면 여기 27화 여기는 수, 목 됐네요. 그럼 좀 외우기 쉽죠? 태극수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 조금 커지면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커지면 조금 더 커지면 조금 더 커지면 이렇게 선천도 의학에서는 의학인문에는 그게 딱 나와 있죠. 선천도 태극도 불가, 유가 이게 다 다르죠. 도가 건강할 때는 도가입니다. 선도 그러죠. 병이 들면 의가죠. 그건 의로 가는 거예요. 병 들기 전에는 전부 다 선도입니다. 병 들면 의가고 그래서 황제내경도 양생법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죠? 병 들기 전에 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를 깨우치려면 이것을 해야 된다. 태극도를 보고 깨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가보기 전에 이거 다 적으셨나요? 지워볼까요? 여기 이상은 숫자가 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면 다 되는 거죠. 자, 세계적인 기하, 수학,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일직선을 그으려고 하면 일직선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이렇게 딱 일직선을 그으면 0.0001이라도 벗어나나요? 안 벗어나나요? 벗어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일직선을 계속 그어서 쭉 끝없이 가다 보면 끝없이 가다 보면 끝없이 언젠가는 수만 년 뒤에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벗어나니까 맞죠? 그게 태극도입니다. 하늘은 일직선이 되는 거죠. 하늘은. 근데 땅은 이렇게 산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푹 꺼지고 이렇게 땅은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땅은 울퉁불퉁하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 되는 거네요. 그죠? 하늘은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땅은 이렇게 평지 이렇게 꺼진다 이 말이죠.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음양론으로 상대론적으로 할 때 이 세상의 만물은 다 음양으로 상대론에 입각해서 용어만 다르죠. 예, 그러면 하나, 둘, 셋 숫자는 셋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죽음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 이상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 둘, 이게 천이죠, 천. 여기는 땅은 울퉁불퉁하죠. 지.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이제 천, 인, 지. 그래서 삼생만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서 내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삼생만물. 셋째 딸. 집안에서 세 번째. 남자, 여자 상관없이 세 번째.
무조건 뭐 괜찮다 이거죠. 네? 이렇게. 생하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숫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응? 사람이 이렇게 이거 감옥 간 사람 수인이라고 그러나요? 사방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죠. 죽음이죠. 숨 막혀 죽는 거지. 네 번째는 반드시 태어난 것은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4층은 다 F층, 뭐 엘리베이터 숫자잖아요. 죽음의 숫자니까.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사고 금이잖아요. 숫자로는. 사고 금. 살기죠. 살기. 여기는 생기, 봄. 천지 사이에 생과 사가 있으니까 네 번째. 그러면 5는 하나, 천, 지 사이에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게 5 숫자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숫자는 4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니까. 그럼 6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갈 수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 그럼 7. 이거는 땅의 기운이 하늘로 봄에 올라가는 기운이니까 이게 7이죠. 그죠? 8은 6하고 이 생과 사 사이에 음양이 병립을 하는 거죠. 왜? 9는 여기에서 9는 이렇게. 원래 이게 을목이죠. 을목. 을목을 칼로 치는 거죠. 잘라내는 거지. 죽음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획수가 4 이하는 다시 다 획수가 둘입니다. 네? 그죠? 9, 10.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없죠. 여기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 4획. 여기까지만 4획입니다. 여긴 다 2획으로 가는 거예요. 10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고 그러면 수리가 그렇게 된 거죠. 이 5 숫자가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기운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에너지가. 여기 에너지가 우리가 기공, 명상 수련해 보시면 이따가 기운을 느껴보시면 아 이게 기구나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기운을 지금 앉아 계신 지금 저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인데 이쪽이 동쪽이죠. 오늘 이날은 어느 방향의 기운이 더 좋은가? 수련을 하는데 생상, 구경, 사경, 대휴, 생방, 죽음방 이 자리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탁 들어와서 이렇게 관상이나 미아리 이렇게 사주 보시는 분이 이렇게 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책상 놓고 앉아 있으면 손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쪽에 앉고, 어떤 사람은 저쪽에 앉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 앉고, 이 앉는 자리가 다 달라요. 그 자리를 탁 보고 맞추는 거예요. 당신 뭐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하는. 방향을 놓고 보는 거 아는 겁니다. 네. 관상으로도 알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앉는 자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네. 여기는 뭐, 여기 장남 때문에 왔구나, 아버지 때문에 왔구나, 어머니 때문에 왔구나, 이게 다 안다, 이 말이죠.